그런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삶일까요? 아니면 순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정말 삶일까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0년을 부담이 아닌 선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동영상부터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AI에 대해서 당신의 일자리는 안녕하신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죠. 요새 그 여러 가지가 있죠. 챗GPT, 리튼,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제미나이도 많이, 제가 이제 제미나이도 많이 쓰는데요. 요즘에 그 5, 60대가 또 이걸 모르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9차원에서도 뭐 서초고 뭐 동작 9차원에서도 따로 이거 교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5, 60대 분들, 70대 분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AI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휴머노이드 AI죠? 세계 최초로 인간이 묻고 인공지능 AI 로봇이 답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건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는지 인간의 이 질문들에 AI 로봇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윤영현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기구 주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I 포럼입니다. 간호사, 가수, 화가 등의 직업을 가진 9대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제작자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입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확실하냐고 되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Yes, I am sure. AI가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상이 오지 않을까? 또 다른 로봇 아메카에게 제작자에게 반항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I'm not sure why you would think that. My creator has been nothing but kind to me, and I am very happy with my current situation. 로봇이 더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선 답변이 엇갈렸는데 과거 로봇 AI다의 답은 이랬습니다. Many prominent voices in the world of AI are suggesting some forms of AI should be regulated. And I agree. Urgent discussion is needed. 제작자가 대답에 동의하지 않자 답변을 급히 수정한 로봇도 있었는데 로봇들의 대답은 제작자조차 놀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이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소개된 로봇들은 대부분 최신 버전의 생성형 AI를 탑재했으며 질문에 대한 사전 학습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 자, 이거 짜고 친 게 아니에요. 뭐 미리 이 로봇에게 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약간 좀 섬뜩하죠. AI 로봇 자체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이 영화의 그 터미네이터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 너무 멀리 보이죠? 이런 나랑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계 앞 작업복을 입은 로봇이 열심히 택배 포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사람 손에 의존해온 택배 포장과 분류 작업, 국내 물류업계가 이 영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물류센터 자동화는 컨베이어 벨트와 분류 설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피킹, 포장, 출고 공정은 여전히 사람의 손에 맡긴 가운데 업계에서 주목하는 해법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피지컬 AI 기업 리얼월드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물류 전용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축적된 피킹, 분류, 포장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계야, 작업복을 입은 잘못 로봇이 눌렀어요. 열심히 택배 포장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동안 사람 손에 의존해온 택배 포장과 분류 작업, 국내 물류업계가 이 영역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는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물류센터 자동화는 컨베이어 벨트와 분류 설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피킹, 포장, 출고 공정은 여전히 사람의 손에 맡긴 가운데 업계에서 주목하는 해법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피지컬 AI 기업 리얼월드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물류 전용 AI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실제 물류센터에서 축적된 피킹, 분류, 포장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람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 실증과 상용화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 역시 로보틱스 기업 로브로스와 손잡고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에 나섰습니다. 실제 물류 운영 데이터를 로봇에 학습시키고 내부 시스템과 연동해 출고, 포장 작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공장의 현장, 갈색 천으로 둘러싸인 기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정해진 대로 척척 해내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기괴한데요. 최근 SNS에 공개된 중국의 한 시골 공장 모습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직원 50명 규모의 스테인리스 가공 공장에서도 로봇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로봇 팔만이 쉼없이 움직이는 이 공장, 연마와 가공 등 주요 공정을 모두 로봇이 맡고 있고 사람은 현장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식사도 휴식도 교대 근무도 없이 24시간 동일한 속도로 작업을 이어가죠. 사회보험이나 인건비 부담도 없다는 점에서 완전 자동화 공장의 상징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좀 이렇게 피부에 와 닿습니까?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 물류, 택배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이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공장에 봤듯이 여기는 관리자 한 명만 있어요. 다 로봇입니다. 로봇이 그 일을 해주고 있는데 로봇은 노조도 없죠. 밥도 안 먹일 필요 없죠. 잠도 잘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곧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이전의 세대하고는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프레이라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2030년까지 25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면도 있어요. 25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신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실생활에 어떤 일자리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술이 지운 업종입니다. 먼저 카센터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개인이 하는 카센터, 예? 아, 카센터 하셨어요? 우리 김철수 사장님 계시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우리 김철수 사장님 카센터 예전에 하셨나 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동네에 개인이 하는 카센터들 여러 곳도 있었죠. 저도 90년대 그리고 21세기 초에 이럴 때는 동네에서 그 엔진 오일도 갈고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막 했죠. 근데 요즘 동네 카센터를 보셨어요? 개인이 하는 카센터 있어요, 아직도? 있죠. 특별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우선 기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카브레타식 뭐 이렇게 이런 내연기관들이 고장이 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거의 고장이 없답니다. 그리고 뭐 엔진 오일도 어떤 거는 뭐 10만 킬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요. 또 두 번째, 그건 이제 기술이 발달된 거죠. 두 번째는 전기차들이 쫙 퍼져 있어요. 지금 한 전체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한 2.5% 정도 된다는데 2030년은 한 15%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그 전기차는요, 일반 개인이 못 고칩니다. 왜냐면 거기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 차가 망가지면 테슬라 전기 공장으로 가야 되고요. 현대 아이오닉이 망가지면 현대로 가야 돼요. 일반 개인들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카센터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죠. PC방 어때요? 한참 뭐 2000년 초에 90년대 그때 제가 처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예, 그거 저 사실 그때도 친구들이랑 이 내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해가지고 그때 아주 진짜 활발했었죠. 지금은 어때요? PC방 많이 들어있죠. 많이 있죠. 저는 PC방을 엠버터즈 프로모션 할 때만 활용합니다. 거기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로모션 할 때 PC방 가가지고 거기 주문을 하는데 뭐 한 30분 안에 다 끝나죠. 자, 근데 지금은 주로 친구들이 PC방 가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PC방 가면은 사양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 지금 개인 컴퓨터들이 사양이 월등히 높아졌어요. 거기다가 핸드폰, 모바일 게임 진짜 많이 하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젊은 친구들 앉아서 모바일 게임 하고 있죠. PC방에는 안 갑니다. 집에서도 그만한 사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건이 되거든요. 자, 주유소는 어때요? 좀 전에 카센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기술이 발달돼서 차들이 전기차로 바꾸면서 월등하게 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충전소를 만들면 되겠죠? 근데 급속 충전기 하나 설치하는데 1억이 듭니다. 2대를 설치하면 2억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급속이라고 해도 충전하는데 30분 걸려요. 기름은 한 5분 안에 끝나죠. 30분이 걸리는데 하루에 몇 대를 해도 기름이 워낙 우리 기름은 마진이 좀 적습니다. 리터당 한 1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기는 더 적대요, 마진이. 그 2억을 들여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봐야 그거를 본전을 뽑기 위해서 10년이 걸립니다. 이거 하시겠어요? 자, 주유소 점점점 자, 공통적인 부분은 있죠. 이 세 업종이 노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앞서가 가지고요.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이건 비용이 지원 업종이에요. 자, 김밥집 한번 볼까요? 김밥 한 줄에 원가가 한 40% 정도 들어간답니다. 요즘 김밥 2,500원에서 3,500원, 3,800원 하죠? 그리고 뭐 저쪽에 있는 건 뭐 6,000원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평균 한 3,000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40%를 원가로 잡았을 때 얼마일까요? 3, 4, 12 그렇죠. 1,200원 정도가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1,800원이 다 남는 거예요? 남을까요? 자, 인건비 만약에 혼자 한다고 그래도 아니면은 직원을 하나 쓰면은 요새 최저임금이 시급이 1,320원이에요. 올랐죠?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215만 8,8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주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줘야 되지만은 또 하나 제일 강적은 뭐냐면은 배달 플랫폼이에요. 배민, 뭐예요, 그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쿠팡도 있고요. 근데 배달 플랫폼에 주는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김밥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자기 최저임금도 안 나온답니다. 이거는 비용이 너무 올라서 그래요. 원가도 올랐죠. 모든 부대 비용들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자, 목욕탕 어때요? 요즘 예전에는 동네에 작은 개인 목욕탕들이 많았어요. 뭐 청수장, 계룡장 막 해가지고. 지금 어떤가요? 자, 저는 90년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한 20몇 년 전이죠. 우리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목욕시키라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면은 걔들 시키고 나면 내가 힘들어서 못 씻고 나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때를 벗기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가시는 분, 왜 그럴까요?
집에 목욕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뜨뜻한 물도 잘 나오고, 예. 그리고 굳이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 주인들은요, 이 목욕탕 운영하는데 기름값 아니죠. 또 가스값이겠죠. 가스값이 엄청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보일러를 관리하는 보일러공도 있어야죠. 거기에 또 사람 받아야 되는 이런 인건비 뭘 따지면은요, 타산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목욕탕들은 다 거의 없어져 가는데 이 목욕탕이 또 폐업을 하려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폐업하면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보일러 있는 거 다 걷어내고 뭐 시설 다 걷어내는데 한 5억 든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받고 빚 내면서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화물차는 어떨까요? 화물차 10시간을 일해요. 10시간 일한다고 해도 그 화물차를 만약에 할부로 샀을 때 할부금, 기름값 엄청 올랐죠. 환율이 오르니까 당연히 또 기름값도 오르죠. 올랐죠. 다 해봐야 최저임금도 안 나온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용이 이익을 잠식해버리는 그런 업종이에요. 자, 어, 하나 위에 기술이 지운 업종 중에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카세트 테이프. 그죠? 카세트 테이프이 뭐 때문에 없어졌죠? CD. CD 없죠, 요새 별로. 요새 뭐 다시 레트로로 CD하고 또 그 옛날 동그란 LP판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추억을 보려고 하는 거고, CD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아이팟. 그죠? MP3. MP3 지금 뭐예요? 지금은 그냥 요만한 핸드폰 안에 다 있죠. 예. 예전에 처음에 비디오 테이프가 나왔을 땐, 정말 열광했어요. 저도 집에다가 대학 다닐 때도 제 집에 비디오 레코더 내 방에 있었는데, 카라 테레비하고. 내 친구들이 맨날 그거 보러 왔어요. 예. 비디오 테이프 지금 다 없어졌죠. 자, 기술이 지우고, 비용이 지우고요. 또 하나, 소비 습관이 지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화관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관 지금 폐업하는 데 꽤 있죠. 예, 영화관들 지금 없애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는데 얼마예요? 12,000원? 만 원? 12,000원? 예, 그러면 거기까지 가죠. 시간 맞춰서 가서 또 거기 가면 그냥 갑니까? 가가지고 또 팝콘이라도 하나 사고, 예, 콜라라도 사고, 그러면 뭐 얼마 비용 올라가겠죠. 영화 한 편 보는데. 근데 OTT, OTT가 뭔지 아시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또 디즈니 이런 OTT에서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이 17,000원이에요. 한 달에 20평을 본다고 20편을 영화를 본다고 하면 한 편 보는데 850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잠깐 충전하고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먹고 싶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와서 먹을 수 있죠. 다시 보고 싶으면 또 뒤를 돌려서 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래, 그래도 집에서 보는 거하고 한 와이드 화면에서 그냥 여러분들 65인치짜리 80인치짜리 TV 놓고 사운드바 놓고 집에서, 아니면 사운드바 없으면은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고 영화관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럼 영화관이 남은 아까요? 저 골프장도 골프장은 인도 많이 가시죠. 고급 프리미엄 골프장은 있는 분들이 부유층들이 가시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하지만 퍼블릭 골프장,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기 한 번 가면은요 밥 먹고 뭐 하면 한 35, 6만 원 깨집니다. 근데 인도 여기 뭐예요, 그 골프장, 이거 뭐예요, 인도
스크린이야, 그렇죠. 스크린 생각. 스크린 골프장 가면은 1시간에 3만 원이죠? 만 원이에요. 뭐 가서 뭘 먹는다 그래도 그래 많이 먹어야 3만 원이에요. 1시간 만 원이면은 쳐보고 안 되면 또 칠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가는데 7시간 걸리는데 이건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웃도어 매장 캠핑 굉장히 유행했죠. 지금도 많이 가요, 가기는. 근데 코로나 시대에 캠핑들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캠핑 도구들 많이 샀죠. 이제는 그 캠핑 도구들 다 샀는데 수요가 이제 넘어섰어요. 이제 더 이상 캠핑 도구를 사는 수들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요새는 대여를 많이 해줍니다. 제가 지인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여러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걸 왜 저기다 세워놓지? 저걸 모태로 사가지고 저걸 저기다 세워놓냐 이거죠. 필요할 때 대여해가지고 가면 되죠. 예. 거기다가 요즘은 렌탈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30만 원짜리 텐트를 빌리는데 한 3만 원이면 빌려요. 그럼 빌려서 쓱 갖다 주면 돼요. 그럼 모태로 사가지고 짐되게 집에 놔둬요. 자, 이런 것들이 소비 습관이 쉬운 업종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이거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업종입니다. 자, 우리 동대문 도매시장 새벽에 많이 갔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지인이 미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티셔츠 브랜드를 갖고 들어와서 저보고 그거를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백화점에서 매대에서 판 적이 있어요. 그럼 새벽에 동대문 가서 물건을 받아와서 그거를 진열하고 팔고 저는 이제 회사로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완전히 동대문 불야성이었어요. 지금 어때요? 밀 뭐 하는데 뭐 두 뭐라고 하는데 지금 다 불 꺼져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뭐 알 뭐 하는데 태 뭐 하는데 뭐 위 뭐 하는데 그런 뭐 이런 회사들에서 한국에서 15,000원 파는 거 거기서 사면 2, 3천 원이면 사요. 다 무너집니다. 이 구조적으로 붕괴되는 거죠. 부동산은 또 어때요? 건설 경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대출 규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그리고 수요도 떨어지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부동산 수입은 점점 떨어져서 거의 요새도 참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자, 가구점, 인테리어 업체의 가구점은 어때요? 건설 경기가 떨어지고 건설이 많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뭐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사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미분양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건설 경기가 떨어지면서 인테리어 업자들이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가면서 인테리어 회사가 잘 돼야 가구도 거의 사죠. 사서 갖다 쟁겨 놓죠. 연쇄적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게 구조 붕괴로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또 나머지 이 변화되는 어떤 사회를 좀 더 직시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비용이 올라도 내가 그걸 살아남을 수 있는지 소비 습관이 달라져도 그리고 구조적으로 붕괴가 돼도 나는 끄떡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면은 괜찮죠. 한번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업종들 있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을 좀 컨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붙잡고 가는 분들, 이분들을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의 어떤 준비,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합시다. 그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천천히 정리하시더라도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같이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곳은 미국의 강소기업
메나테크의 서울지사죠. 메나테크 코리아입니다. 메나테크는요, 나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건 그만큼 확실하고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이 회사는 1994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설립이 됐어요. 지금 한 32년 됐죠. 세계 최초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 복합물을 최초로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10년 이상을 지속이 되면은 그러면 일단 안정된 회사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32년 됐고요. 그리고 한국은 2004년도, 22년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그래서 모든 어떤 코쇼 그리고 GMP 여러 가지 그 인증들 받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14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32년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일반적인 유통회사가 아니고요, 연구비만 5천만 불 이상을 쓰는 연구해서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시는 회사들 중에는 제조는 안 하고 유통만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책임지고 제조하고 유통은 우리가 유통을 하는 거죠. 네, 하는 그런 회사고 연구비만 꽤 많이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알로에베라의 특이한 연구들을 했고요. 이거에 대한 특허들을 갖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에이스 만나는 이 우리 제품의 중요한 어떤 물질입니다. 이게 알로에베라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면역 체계 강화하고 세포 재생에 아주 혁신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독점 기술로 원료를 공급을 하고요. 코스타리카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나폴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들은요, 안전성엔 탁월하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으로는 분류가 안 되지만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주요 제품은 엠브로토즈. 엠브로토즈가 우리 주요 제품이죠. 이 엠브로토즈는요, 작년에 대한민국 선택한 면역 솔루션에서 브랜드 고객 충성도 1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전 많이 하는 정모하는 홍삼 팔고 하는 데보단 거기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브랜드 충성도 1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예,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27개국에 오픈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전 세계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뭔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러니까 글리칸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세부적인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탁월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리칸이 뭔가 한번 보시죠. 이 세포의 끝에 이런 우리 세포는요, 이런 털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포 털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선모인데 이 선모 이걸 글리칸으로 합니다. 세포 표면에 단백질이나 지질에 이렇게 해서 이 수용체 꼭 이렇게 보이시는 이런 털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성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리코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는 글리칸은요, 자, 우선 면역에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이라는 거는요, 인식하고 방어하는 게 면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쳐내고, 자, 박테리아, 바이러스, 독소, 이 글리칸이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그 위험한 그리고 안 좋은 물질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또 호르몬을 인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슐린을 인지해서 당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이 세포 표면에 있는 글리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요.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통신을 통해서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들이 중단이 됐을 때 이 글리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요. 영양소의 부족으로 그게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가 면역 질환, 지금 밝혀진 게 한 80여 가지가 된다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들, 뭐 클론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로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리칸에 대해서는요, 202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노벨상은 참 여러 개를 받았는데요. 2022년도 노벨상이 글리칸에 대해서는 거의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여기 여자분 계시죠? 이 버터즈 교수님이 TEDx라는 어떤 그 강연 프로그램에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What we now know is that your immune cells, which are the white blood cells coursing through your bloodstream, they protect you on a daily basis from things gone bad, including cancer. And so in this picture, those little green balls are your immune cells, and that big pink cell is a cancer cell. And these immune cells, they go around and they taste all the cells in your body. That's their job. And most of the time, the cells taste okay. But once in a while, a cell might taste bad. Hopefully, that's the cancer cell. And when those immune cells get the bad taste, they launch an all-out strike and they kill those cells. So we know that. We also know that if you can potentiate that tasting, if you can encourage those immune cells to actually take a big old bite out of a cancer cell, you get a better job protecting yourself from cancer every day and maybe even curing a cancer. So, in closing, let me just remind you again, your cells are coated with sugars. The sugars are telling cells around that cell whether the cell is good or bad. 자, 여기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맛보는 능력이라는 게 있죠. 그게 곧 PR을 구분하는 그런 면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진은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요. 이건 암세포입니다. 이 암세포도 원래는 내 몸의 정상세포였죠. 근데 어떤 이유로 돌연변이 세포가 돼서 우리 몸에도 하루에 한 3,000에서 5,000개 이 돌연변이 세포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백혈구 세포들이나 이런 어떤 우리의 경찰 세포들이 그거를 없애주지만 그러지 못한 것들은 우리 혈관에 신생혈관을 받고 큽니다. 이렇게.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이 백혈구 세포들 표면이 삐죽삐죽하죠. 밤송이처럼. 삐죽삐죽한 이런 것들이 다 글리칸입니다. 이 글리칸이 이 암세포를 인지하고요. 이 백혈구 세포가 암세포를 없애려고 이렇게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사진인데요. 이게 글리칸이 하는 어떤 방어 기전입니다. 자, 이 글리칸은요, 우리 생화학 교과서, 의사 약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MIT 공대에서는 10대 신기술이라고 글리코 믹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는 그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또 2022년도, 2023년, 24년도 이 글리칸을 기본으로 해서 노벨상들을 받은, 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받은 건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기전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제에도 수록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의학 과학계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글리칸입니다. 전 세계에 이제 155개국의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68개국 등록이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은 드려볼게요.
본 발명의 당 영양소 함유 식유 식품 보조제, 이게 그 엠브로토즈 글리코 영양소 얘기합니다. 나열된 질환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본 발명의 식품 보조제는 환자 신체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 준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는 질병이고요, 여기는 투여된 영양 제품이에요. A, B, C, D는 우리 제품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치료 결과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뭐 근육 조절, 감각 회복, 시력이 회복된대요, 모반. 그리고 다운 증후군은요, 알레르기 감소 및 제거, 협동, 학습, 기억 및 외관이 개선된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 가끔 보시죠?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생맹이었는데, 생맹은 어떤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병원에서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생맹, 색구별이 가능하게 된대요. 이게 글리칸의 역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제품의 전 세계 특허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지금 초대해 주신 분에게 한번 의뢰하면은 다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글리코 영양소 기능은요, 세포 간의 소통,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줄기세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줄기세포는 아이디가 없는 세포예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뭐 골세포, 뭐 무슨 세포, 뭐 뇌세포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죠. 그리고 염증과 감염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조종해요. 면역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면역은 세야 좋은가요? 아니면 면역은 약하면 안 좋죠. 근데 센 게 좋아요? 면역은 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은 정상을 유지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이 아주 강할 때 나오는 게 비염, 천식,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도 면역이 셀 때, 알러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면역이 약할 때 대표적인 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뭐죠? 에이즈, 암, 백혈병 이런 것들은 면역이 약할 때 나오죠. 그럼 우리 몸은 항상 면역을 정상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면역이 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면은요, 자연히 살도 빠집니다. 내 몸이 정상을 유지하게 되면은요, 다이어트도 저절로 돼요. 자, 그 정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물질,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 표면의 선모들입니다. 자, 암세포 성장과 좀 전에 보셨죠? 이게 백혈구 세포 가는 거, 암세포 성장 전이가 억제되고요. 대사관계를 조정합니다. 이 대사관계라는 게 뭐냐면 당뇨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대사 질환들이 많아요. 당뇨 환자도 있죠.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를 조정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이게 뭐냐면은 노화의 제일 큰 원인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육이라고 얘기하는 AO, 안티옥시던트, AO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들이 이 노화를 많이 촉진시키는데요. 그런 산화 스트레스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 부족 시기는요, 이런 뭐 로마티스 관절염, 이 세포 교통이 안 돼서 그래요. 세포가 세포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적과 아군을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상 세포도 적인지 오인하고 갖다 막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비염인데요. 비염 같은 경우는 우리는 봄에 꽃가루가 들어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너무 과도한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봄에 꽃가루가 이게 나쁜 게 들어왔구나.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정상세포가 나쁜 물질인지 알고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비염입니다. 건선 자가면역 질환들이죠. 과면역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해서 알러지, 두드러기, 습진 이런 것들이 있죠. 저면역 반응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암,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선천성 당화결함,
선천성 당화결함은요, 어렸을 때 이 당화라는 거는 글리칸을 만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이가 태어나서 3, 4개월, 6개월 때는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글리칸섭이 만들어지질 않아가지고 면역계가 다 깨져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학습장애, ADD, 주의력 집중장애, 거기다 파킨슨 심장병 뭐 이런 것들도 글리콘 영양소 부족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넣어주면 돼요. 넣어줘서 글리칸은 평균 건강한 사람의 한 세포에 한 10만 개 정도의 글리칸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지금 현재 어떤 영양소 부족으로 현대인들은 한 3, 4만 개, 그리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000개,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떤 게 해결책일까요? 글리칸을 살려주면 되는데 글리칸의 재료가 되는 글리콘 영양소를 섭취하면은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도 좋고 아이템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 회사는요, 우리가 유통하고 광고하는 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계신 분들 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을 보면은요, 우리 회사의 보상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 그래프와 빨간 그래프, 장기 안정화 보너스로 해서 이거는 인세나 연금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아파도 내가 여행을 가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연금, 인세 수입이 가능한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작할 때 즉각적으로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쭉 안정된 보너스가 들어오죠. 자, 메나테크는요, 8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팩 주문 보너스, 비즈니스 개발, 이런 멘토,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랭커 보너스까지. 하나씩 빨리 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커스텀 팩 주문은요, 팩이 500 PV, 그러니까 PV라고 있습니다. PV는 한 제품에 붙어 있는 점수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 커스텀 팩을 사면은요, 추천한 사람에게 그 팩 가격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자, 이게 팩 주문 보너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요, 내가 500점이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팩을 사서 500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 나의 여동생, 동생이 하나씩 이렇게 두 사람이 500점 이상을 하게 되면은요, 나는 8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자, 2명 외에 이렇게 4명이 한다면은요, 20만 원의 보너스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요, 좀 전에 그래프에 즉각적인 수입이 되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세 번째, 멘토 보너스는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이 직급을 갔을 때, 아직 뭐 직급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이런 골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 이렇게 직급을 할 때마다 나한테 3만 원, 4만 원, 5만 원, 7만 5천 원, 10만 원, ED 이상 직급이 되면 10만 원씩 보너스가 들어오는 게 멘토 보너스입니다. 내가 멘토니까요. 내가 추천한 사람이고 내가 후원한 사람이니까. 자, 유니레벨 보너스는 단계별 보너스입니다. 실버 어소시에이트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보너스 주는데요.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은요, 하이브리드 보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블랙어웨이라든가 바이너리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 플랜들이 있지만, 하이브리드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카 아시죠? 예, 하이브리드는 혼용이란 뜻이거든요. 뭐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는. 그래서 이 회사의 보상 플랜은요, 유니레벨 보너스부터 해서 유니레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제일 좋은 것만 딱 모아가지고 만든 최고의 보너스가 이 메나테크의 수익 구조입니다.
자, 인피니티 보너스는요, 내가 기존의 제일 큰 그룹 외에 다른 그룹들의 모든 합에 0.5%를 줍니다. 이거는 단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 보너스죠. 굉장히 크죠. 이 보너스 단계 예시를 좀 한번 볼게요. 우리는 150점이라는 유자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자격은 뭐냐 하면은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150점이면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5만 원을 내가 자체적으로 쓰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 팔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150점을 하면은 유자격을 했다고 해서 유자격을 하고 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7단계까지 안 주면 아이고 너무 작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1단계는 뭐냐 하면 나를 시작을 해서 150점을 한 분까지의 이 모든 합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 뭐 8%몇 프로 이렇게 주는 게 유니레벨 보너스예요. 자, 2단계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50점 유자격을 했죠. 그럼 여기 이 라인까지 이만큼의 점수가 2단계입니다. 그럼 이 단계 이만큼의 점수의 합에 몇 프로를 드리는 거예요. 뭐 88 뭐 이렇게 해가지고 8%도 드리고요. 뭐 그 구조 내로 굉장히 큰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너스는 이겁니다. 리더 체크매치 보너스죠. 1세대 20% 실버 ED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실버 ED가 제일 중요한 어떤 직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실버 ED를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스폰서와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리더 체크매치 보너스는요. 이것도 세대가 있어요. 1세대는 나를 시작해서 처음에 실버 ED가 된 실버 ED는 한 10,000점이거든요. 이 그룹의 모든 이 합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이렇게 보너스로 지급이 됩니다. 2세대는 그 다음 실버 ED의 그룹이겠죠. 이거는 쭉쭉쭉 내려가는데요. 이 리더 체크매치 보너스가 여러분들의 인쇄적인 수입을 드릴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 자, 또 하나는 글로벌 풀 보너스라고 해서 이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지분인 대로 해서 1.5%를 재원으로 잡아주고요. 전 세계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또 랭크업 보너스는요. 골드 ED가 됐을 때 100만 원을 받고요. 이걸 어떻게 받냐면 1차 먼저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Q라고 해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6개월 안에 3번을 하시면은 이 사람은 그 직급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셨을 때 보너스 50만 원을 더 얹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완전히 인정된 인정 직급이 되면 50만 원을 더 드려서 토탈 100만 원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PD는 2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주죠. 이게 이제 랭크업 보너스고요. 쭉 보면 브론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메나테크 소득과 금융소득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메나테크 소득은요, 그냥 일반적인 월급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자산을 축적하는 거고요. 내가 쉽게 얘기해서 무형의 자산을 내가 축적을 하는 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ED를 한번 볼까요? 내가 수입은 한 60만 원이면은요, 이 ED라는 직급이 되면은요, 예금은 은행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예금한 결과가 되죠. 자, 이거는 세후 3.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62만 원 들어와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ED란 직급이 몇 점이죠? 6,000점이죠? 예, 6,000점 정도의 이제 점수가 되면은 내가 은행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를 예금했다는 거와 같은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버 ED는 100만 원을 받는데요. 100만 원을 이자 수입으로 보면은 은행에 한 4억 원을
그리고 PD가 되면 400만 원이면 은행에 16억 원을 넣어야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넣은 건 아니지만 무형의 자산으로 내가 계속 유지할 경우 이런 16억 원을 예치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실버 ED입니다. 실버 ED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모든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행도 갑니다. 네, 스텝업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디로 가죠? 마카오로 갑니다. 마카오로 그냥 재밌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입은 100만 원이고요. 예금은 4억 정도를 예금한 거랑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태껏 직급을 말씀드렸는데 저 실버 ED가 뭐고 ED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깐 제가 직급과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엔 누구나 다 어소시에이트입니다. 그냥 소비자예요. 그래서 150점, 25만 원이란 유자격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실버 어소시에이트, 우리는 이제 실버, 골드, 브론즈 이렇게 나갑니다. 실버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는요, 350점, 내 그룹의 합이 350점이고요. 매출은 한 45만 원, 그리고 약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자, 이때 조건은요, 큰 그룹 하나가 60%를 잡아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설명드려도 확실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궁금하신 거는 스폰서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골드 어소시에이트는 매출이 이렇게 두 그룹이면 되고요. 매출이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수입은 한 3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어디 가서 이제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대부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얼마를 팔아야 얼마가 들어와? 이렇게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요. 자, 디렉터라고 하는 그 직급은요, 전체 그 1,500점이 되면 디렉터가 되고요. 두 개 그룹으로 가능하고요. 매출은 한 240만 원인데 수입은 한 10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6대4. 자, 실버 디렉터는 매출은 한 400만 원이고요. 수입은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골드 디렉터는요, 전체 4,000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두 개 그룹만이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출은 약 600만 원이고요. 수입은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D입니다. 예, ED는요, 전체 점수는 6,000점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두 개 그룹 가능하고요. 이때도 ED부터는 이제 6대 6대4지만 실버 ED라고 해서 이때는 약간 비율이 바뀝니다. 큰 그룹이 65%, 작은 그룹이 35%. 그리고 매출은 약 1,500만 원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수입은 70에서 한 150만 원까지 수입이 들어옵니다. 실버 ED는. 골드 ED는 매출은 2만 점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3천만 원, 그리고 수입은 150에서 한 300만 원 사이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은요, 처음에는 실버 ED 목표로 가시다가 중기 목표는 이제 PD입니다. PD는 매출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입은 약 300에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6대 65%, 35%를 잡아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룹이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3개 그룹이 필요한데요. 여기 하나 그룹은요, 액티브 그룹이라고 해서 100점 정도의 그룹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그룹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브론즈 PD는요, 매출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입은 600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버 PD라고 해서 매출은 2억 6천, 그리고 16만 점이고 2억 6천, 수입은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수입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꾸준히 들어와도요, 그렇게 나쁜 수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위에는 골드 PD, PPD라고 있고요. 그 위에 수입들은 PPD 같은 경우는 월 3천만 원 이상 쭉 올라가죠. 뭐 제일 높은 직급이 CPA라고 해서 이게 얼마죠? 3억이죠. 월 한 3억 정도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처음 보면은 이 수입이 너무 많지 않나 하고 좀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각자의 꿈이 있으실 거예요. 그 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꿈의 한도까지 생각하시면. 자, 우리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 이게 보시면 대충 보시겠죠? 다른 회사들보다 월등히 수입을 많이 줍니다. 자, 메아텍 코리아는요, 1인 평균 후원 수당이 374만 원이고요. 제일 많죠. 다른 회사들보다 평균 후원 수당이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 후원 수당은 132만 원인데 메나텍 코리아는 374만 원이라는 높은 그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메나테크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MSA라고 해서 사업 설명회, 메나테크 회사의 사업 설명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커스텀 팩으로 인한 또 어떤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어치버 클럽,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실버 ED가 되시면은 스텝업이라고 해서 좀 전에 뭐 마카오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GIP라고 해서 여러분들 골드 ED가 되면은 또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PD가 되시면은 이제 PD 서밋이라고 해서 뭐 유럽으로도 가시고요. 여러 가지 여행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코리아 매너페스트가 있고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은 이 글로벌 B&B 그룹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OM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이거는 OM입니다. 오퍼튜니티 그 미팅이라고 해서 기회를 보여주는 미팅이죠. 그리고 MET, 그리고 MPT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우리 B&B 페스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시스템에 그냥 올라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사업은요, 간단합니다. 이 회사는 건강 풍요 나눔이라는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쉽게 내가 써보고요. 써보고 좋은 거를 알리고, 그리고 알리고 나서 내가 돈 벌고. 간단하죠. 써보고 알리고 돈 벌고.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유통에 참여하셔서 그 유통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100세 시대의 어떤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방법. 저는 이렇게 50세 이후 조기 퇴직하고 80세, 100세, 지금 보통 장례식장 가면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거의 90대 이상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올해 93 되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아마 100세 이상, 그리고 저희 고모님도 103살에 돌아가셨고요. 우리 육촌 아저씨도 105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도 아마 그 정도 사실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몇 세 사실 것까지, 몇 세까지? 저는
저는 좀 젊어 보이죠? 좀 젊습니다. 앞으로 한 60년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0까지는 제가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요, 아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죽을 만 하면 또 살려놔요. 그죠? 예. 그리고 요즘은 워낙 그 의술도 잘 돼 있지만 식생활들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요. 또 금방 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관리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아마 퇴직 연령이 좀 높아진다고 그러죠. 67세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일단 65세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은 120살이 넘으면 그 앞으로 60년이 더 남았어요. 작게 봐도 50년입니다. 그 50년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신가 해서요. 그래서 동창회를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요. 애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처먹으라고 그래요. 아, 이거 너무 막 말씀은 안 되는데. 술이나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럴까요?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지금 우리 나이에는 지금 애들 다 70장가 보내거든요. 다 뽕 다 빠져가지고 지금 돈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돼. 뭘로 살 거야? 그죠? 자, 거기에 50년의 대안을 제가 메가테크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험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사업을 지금 하시는 일과 병행해도 좋고요. 또 뭐 전념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 메가테크를 여러분들의 50년 대안을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 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꿔라. 예. 여러분들 꿈들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어,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그리고 큰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50년, 120세 그때까지의 노후 걱정 없이 아마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의 큰 고래 네, 감사합니다. 네, 100세 시대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안내받고 싶은 분들은 또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은 분들은 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또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또 MET, MSA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